어느 추적추적 비 내리는 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들려오는 두 갓난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가난한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 아기들의 운명마저 바꿔놓을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호치민시 빠군 호아빈 새빵 골목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미장공 민 씨였습니다. 스시우세의 민 씨는 이미 많은 상실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오래된 나무 침대와 소박한 세간살이 몇 개, 그리고 슬픈 기억들만 덩그러니 남은 텅 빈 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의 삶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씨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아빈 동네에서 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기꺼이 나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담 아주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밥에 간장만 곁들여 먹어야 할지라도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부 꺼내 약값을 보탰습니다.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은 거죠. 민 씨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소박한 믿음이 그를 인생의 특별한 운명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밤, 그 희미한 울음소리가 민 씨의 운명뿐 아니라 버려진 두 갓난아기의 운명까지 바꿀 결정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와 같은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빗소리는 저 멀리 도시의 소음마저 삼켜버릴 듯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민 씨는 낡은 연장 가방을 손에 든 채 미끄러운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우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그의 눈은 오직 앞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의 한기에서 벗어나 작은 방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찌에우 쓰레기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민 씨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다시 한번 희미하지만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민 씨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검은색 비닐봉지가 내던져져 있었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 씨는 봉지를 열었고 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 바싹 마른 입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연약한 몸. 민 씨의 눈빛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된 삶에 익숙해진 그였지만 이토록 어린 생명을, 그것도 둘씩이나 무참히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아이들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걸까?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 씨는 젖은 외투를 벗어 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피부에 닿는 그의 손은 마치 죽음에 닿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순 없어.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민 씨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약한 두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무력함 사이에서 그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호합인 새빵 골목에 가까워지자 민 씨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빗소리에 그의 외침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가냘픈 숨결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를 나무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는 곧장 자신이 신뢰하는 이웃집 담 아주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담 아주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민 씨를 따라 그의 새방으로,
급히 갔습니다.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두 아이를 본 땀. 아주머니는 탄식했습니다. 그녀와 민 씨는 서둘러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 민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는 동안 집을 봐줄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민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반드시 살려야 해. 그날 밤 폭우는 뜻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민 씨의 모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신락 같은 숨을 쉬는 두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날 밤 당직이었던 타행 의사가 뛰쳐나왔습니다. 민 씨의 품 안에서 파랗게 질린 두 아이를 본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즉시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두 아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 씨는 온몸이 젖은 채 의료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진 응급실에서 두 아이는 응급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민 씨는 창가에 서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걸까? 이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 1시간 가까이 응급처치가 이어졌고 타잉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안전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민 씨는 그제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민 씨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는 겨우 몇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비용을 언급하자 민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력감이 엿보이자 타잉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두 아이를 돌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민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민 씨에게 그날 밤 두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민 씨는 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이겨낸 거야.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 있자니 그의 삶 속 슬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 씨는 가정을 꾸리는 꿈을 꿨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진 두 아이가 그의 어두운 삶에 다시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민 씨는 두 아이에게 하와 흐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는 고요한 강물을, 흐엉은 생명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구한 두 연약한 생명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기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 씨는 자신의 삶이 이미 팍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 흐엉의 감긴 눈을 보면서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금자리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줄 수 있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타잉 의사가 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까? 민 씨의 결정은 두 아이에게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던 한 남자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하와 흐엉을 집으로 데려온 후 첫 며칠 동안 민 씨의 작은 방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방 구석구석 변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는 이제 땀 아주머니 댁에서 주워온 대나무로 만든 두 개의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민 씨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잠이 들었다가도 하와 흐엉이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리면 그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고 다시 잠들 때까지 가볍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 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잠이 아니라 두 아이를 먹일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약,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전에 없던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부족했던 그는 땀 아주머니에게 쌀과 설탕으로 분유를 만드는 법을 배워 대체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항상 두 아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이웃들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한 아주머니의 잡화점에 생필품을 사러 갔을 때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람씨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 둘 키우려면 네 목숨을 팔아도 모자랄 거다. 그 말은 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사람들에게 비난의 이유만 더해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모진 말들 속에서도 민 씨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잡화점 주인왕 아주머니는 외상값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두 아이를 위해 분유 몇 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땀 아주머니는 자신의 손주가 쓰던 낡은 수건과 아기 옷을 하와 흐엉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해도 민 씨는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하늘도 도울 거야. 민 씨는 이웃들의 도움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난팟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고, 밤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몇 푼의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든 아이들을 잠시 바라본 후 다시 새로운 하루를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 씨가 짐을 나르고 있을 때 하가 고열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흐엉이의 하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본 민 씨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를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달리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힘내.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하가 진찰을 받고 약을 먹은 후 민 씨는 아침까지 두 아이 곁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가 건강을 되찾고 흐엉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순간 민 씨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에게는 라면 한 봉지와 간장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굶는 대신 쌀뜨물로 두 아이에게 줄 분유를 만들었습니다. 민 씨는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은 굶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민 씨는 하와 흐엉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주 침대 옆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나 공사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등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자신의 말을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에 대한 첫 감정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쌓여갔지만 민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는 하와 흐엉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그것은 그가 이 여정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두 아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와 흐엉은 점점 자랐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사랑이 그곳을 진정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 흐엉은 어렸지만 민 씨의 고생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흐엉이 천진난만한 웃음과 함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 씨는 두 아이가 자신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사장에서 돌아온 민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친 손은 더 이상 하와 흐엉을 안아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오래된 플라스틱 고리를 가지고 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서려던 순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와 흐엉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웃집 담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민 씨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두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를 세게 흔들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흐엉을 안아 올리고 하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민 씨를 근처 보건소로 데려갈 차를 불렀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는 민 씨가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입원하여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땀 아주머니가 하와 흐엉을 돌봐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얌전했지만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 씨는 전보다 더 쇠약해졌지만 자신을 꼭 껴안는 두 아이를 보며 여전히 눈빛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 곁에 오래오래 있을게. 그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 씨는 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해야 했지만 하와 흐엉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에는 침대 옆에 앉아 두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 처음 도시로 올라왔던 이야기, 공사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등 자신의 추억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옛날에 아빠 슬펐어? 그는 몸을 숙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빠는 슬프지 않아. 명절이 되면 선물을 살 돈은 없었지만 민 씨는 항상 하와 흐엉에게 기쁨을 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한 번은 낡은 신문지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어 두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는 작은 방을 가득 채우며 일상의 모든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민 씨뿐만 아니라 하와 흐엉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 씨가 기침하는 것을 본 흐엉이 자신의 작은 수건을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그 작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민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부녀 사이의 유대감은 사랑뿐만 아니라 민 씨가 두 아이를 위해 한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와 흐엉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시간, 노력,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하와 흐엉이 잠들면 민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작은 방 밖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 씨는 두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민 씨의 삶은 더 이상 힘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가 그 작은 가족을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도 민 씨는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집을 나서 난파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은 새로 짓는 고층 건물의 비계를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는 연결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비계 위로 올라갔지만 갑자기 발밑에 철판 하나가 헐거워졌습니다. 순식간에 민 씨는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땅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민 씨는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호합인 새빵 골목에 금세 퍼졌습니다. 하와 흐엉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작은 방은 이제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아이는 문 밖에 서서 땀 아주머니와 항 아주머니가 아빠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낼지 의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두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없는 동안 두 아이가 자신들의 어린 시절보다 더 큰 일을 스스로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와 흐엉은 이미 서로를 돌보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땀 아주머니가 집에 들렀을 때 두 아이가 큰 봉지에 빈 병과 종이 조각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가 땀 아주머니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땀 아줌마, 우리 아빠 돕고 싶어. 아빠 혼자 걱정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땀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아이는 어른들의 고생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결의를 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사람들이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근처 도매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와 흐엉은 빈 병과 낡은 판지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저녁이면 두 아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작은 손을 가진 흐엉이 앞장서서 물건을 줍고 하는 자신의 몸보다 더 큰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그들은 손을 잡고 동네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매일 버는 돈은 쌀 몇 봉지를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와 흐엉에게는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아둔 플라스틱 병을 모두 팔고 하는 쌀과 달걀을 조금 사왔습니다. 두 아이는 땀 아주머니에게 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식탁에 올려놓은 다음 병원에서 돌아오는 민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 씨가 목발을 짚고 들어서자 두 아이는 반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쌀 사왔어. 민 씨는 흙투성이가 된 손과 맑고 자랑스러운 눈빛을 한두 아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 후로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 씨는 더 가벼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웃집에 부러진 의자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흐엉이 달려와 그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할게. 나도 아빠 돕고 싶어. 딸의 작은 손이 망치를 든 모습을 보며 민 씨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랑과 나눔이 부족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큰 시련은 민 씨의 삶에서 힘든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하와 흐엉이 더욱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서 두 아이는 가혹한 현실에 맞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와 흐엉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 씨에게서 물려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꿀 강한 의지를 키웠습니다. 다정하고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큰딸아는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민 씨가 다쳤을 때 그를 돌봐주던 의사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는 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 어린 시절의 말에서 시작하여 그녀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하는 호치민시 의과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여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활발하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여동생 흐엉은 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물건을 팔고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민 씨가 시장에 가거나 동네에서 물건을 수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흐엉은 주의 깊게 듣고 천진난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그 말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꿈이 아니라 흐엉이 항상 추구하는 큰 목표였습니다. 18세의 흐엉은 호치민시 경제대학에 입학하여 사업가가 되기 위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이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 가족의 작은 방은 갑자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 씨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꼭 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밖에. 정말 자랑스럽다. 기쁨이 가득했지만 민 씨는 두 딸이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작은 방은 항상 하와 흐엉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하고 돌아오면 두 아이가 달려와 자신을 맞이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방을 보면서 그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하와 흐엉은 짐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흐엉은 작은 여행 가방에 기념품을 모두 쑤셔 넣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았고 등유 램프의 따뜻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걱정 안 하게 할게요. 흐엉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자주 아빠 보러 올게.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민 씨는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고 하와 흐엉을 새로운 여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른 어깨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한 민 씨의 모습은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멀리 사라진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정말 다 컸구나. 아빠는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강해져야 해.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는 입학 첫날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개념과 병원 실습의 압박감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칠 때마다 매일 두 자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민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도 해내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스스로 다짐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흐엉은 항상 팀 프로젝트, 발표, 빡빡한 수업 일정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저녁 민 씨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 사업연구팀에 뽑혔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할게. 흐엉의 신나는 목소리는 고향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민 씨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 간의 정은 여전히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민 씨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며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와 흐엉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와 흐엉은 각자의 분야에서 점차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학업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힘들었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시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와 흐엉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공부하러 간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호합인 새빵 골목의 작은 방은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민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매일 동네에서 자비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비록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만큼 건강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내 가장 큰 바람은 너희들이야.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주 하와 흐엉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민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단지 아이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빠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빠의 기쁨이야. 하지만 늦은 밤, 작은 방에 불이 꺼지면 민 씨는 두 아이가 어렸을 때 자신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 씨가 방 앞에 앉아 멍하니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런 차가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문이 열리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민 씨는 그녀가 바로 하라는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이어 흐엉이 뒷문에서 큰 꽃다발을 들고 내렸습니다. 아빠, 두 자매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동시에 외쳤습니다. 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섰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와 흐엉은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느낌은 민 씨를 예전 두 어린아이가 항상 자신의 곁에 붙어있던 시절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흐엉은 그를 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꿈을 이뤘어. 방금 내 회사를 열었고 하도 큰 병원에 의사로 채용됐어. 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도시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려고 왔어. 아빠 혼자 여기 계시는 거 더 이상 싫어. 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만족해. 하지만 하와 흐엉은 그가 거절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빠. 우리 이미 아빠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그때 흐엉이 민 씨의 손을 잡고 차 뒤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작지만 아늑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가까이 사는 거야. 이는 가족이 함께 이겨낸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한 모든 희생과 고생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 집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와 흐엉은 민 씨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흐엉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밥도 잠도 안 자고 우리 돌봐주던 시절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아빠 덕분이야. 아버지를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하와 흐엉은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가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고아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자선단체인 미나 희망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고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기를 바라 흐엉이 덧붙였습니다. 민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두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와 흐엉이 준비한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민 씨는 자신이 꿈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구석, 햇살이 가득한 실내, 평화로운 분위기의 집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 씨가 막 잠에서 깨어 베란다에 앉아 작은 정원의 핏노란 국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와 흐엉이 다가와 각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아빠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어. 민 씨는 온화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가 묻기도 전에 하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나 희망재단, 밝은 미래를 위하여 라는 글귀가 새겨진 명판이 있었습니다. 흐엉이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아빠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아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자선재단이야. 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아이들, 그와 함께 온갖 고생을 겪은 아이들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이 없었을 거야. 이건 우리 아빠에게 감사하고 우리처럼 사랑받을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날 오후 하와 흐엉은 민 씨를 미나 희망재단이 설립된 시내 중심가의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밝은 조명 아래 계획표, 서류, 재단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의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와 민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 씨와 흐엉 씨에게서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 재단은 설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민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떠난 후 하와 흐엉은 그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 외곽의 작은 땅에 멈춰 섰습니다. 흐엉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더 지을 거야. 나중에 이곳은 아빠 이름을 따서 지을 거야. 그 말에 민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큰 일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보다 더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미난이라는 작은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민 씨는 계단에 앉아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흐엉은 방금 시장에서 사온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고, 하는 민 씨가 심은 화초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나무 사이로 퍼져나가 마치 행복의 노래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가족은 다시 찻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는 차를 따르고 흐엉은 과자를 집어들었고 민 씨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희생은 하와 흐엉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나 희망재단, 미난 어린이센터,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은 모두 사랑과 연민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민 씨는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사랑하는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민 씨, 흐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감동이 더해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